박항서,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공식 취임. 한국 대표팀에서 탁구 3인방을 뺏겠다. 박항서. KFA와 5년 계약 체결. 박항서. 2026년 월드컵 출전 위해 손흥민 복귀 소집.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에 대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이 또 한 번 거론됐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됐다. 앞서 21일 미디어 브리핑을 했던 1차 회의와는 달리 2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정식 감독을 바로 선임하겠다는 1차 회의 결과를 뒤집고 3개월 동안 축구대표팀을 임시로 이끌 감독을 선임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현직 국내 감독이 선임될 경우 다음 주 개막하는 K리그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론이 팽배하다. K리그 구단과 그 팬들은 K리그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대부분 원치 않는 분위기다. 최근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린 축구회관의 현관에는 K리그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등 현직 K리그 감독들이 대표팀 감독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위한 후폭풍 영향으로 정혜성 위원장이 국내 지도자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을 키웠다. 따라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현직 K리그 감독을 당장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에 여론이 좋지 않으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감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박항서 감독이다. 박 감독은 베트남 방린 FC 3부 고문을 맡고 있는데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과거 박 감독은 후배 지도자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며 수차례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임시감독직은 기간이 제한적이고 홍명보 등 후배들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월드컵 예선 상대 태국의 전력을 가장 잘 아는 인물도 박항서 감독으로 꼽힌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다. 태국의 열세였던 베트남은 박 감독의 지도 후 승패를 얻고 동남아 최강자로 우뚝 섰다. 박항서 감독이 나선다면 김남일, 차두리, 안정환 등 2002년 한일 월드컵 제자들이자 대표팀 선배들이 코칭 스태프로 지원 사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 황선홍호 3월 태국과 2연전 일정 발표. 서울 오른쪽 화살표 태국 원정. 모두 이기면 최종 예선 사실상 진출. 소방수로 나선 황선홍, 56.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티켓이라는 선물을 안길 수 있을까?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의 대표팀이 내달 첫 선을 선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다음 달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3, 4차전 한국과 태국 경기의 장소와 시간이 확정됐다. 홈 경기인 3차전은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원정 경기인 4차전은 3월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고 전했다. 한국은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임시감독의 시험 무대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C조에 포함된 한국은 2전 전승을 기록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C조에서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과 경쟁 중이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싱가포르와 1차전에 선은 5에서 0대승을 거뒀다. 조규성, 미트윌란, 황희찬, 울버햄튼, 손흥민, 토트넘, 황의조, 알라냐스포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골 폭풍을 몰아쳤다. 한국은 2차전 중국 원정에서도 3에서 0으로 이겼다. 중국 팬들이 압도적인 응원을 펼쳤지만 한국은 손흥민이 멀티골,
정승현, 아라슬, 이쇠기 골을 넣으며 승점 3을 챙겼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태국 2연전도 모두 승리로 장식할 경우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 태국은 1승 1패, 승점 3로 조 2위에 위치해 있다. 월드컵 2차 예선은 각 조 상위 2팀의 최종 예선 티켓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칫 이 연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예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임시 감독이지만 황선홍 감독의 어깨가 무겁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 16일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대신해 임시로 지휘봉을 잡았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성적 부진과 업무 태도 논란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국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해 64년 만에 도전한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패배한 4강 요르단전에서 웃으며 상대 감독과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 비난 여론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9월 웨일스와 평가전에서는 졸전을 펼치고도 상대 선수 아론 램지의 유니폼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K리그 선수들을 체크하는 것보다 세계 곳곳을 돌며 다양한 행사를 참가해 비난을 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를 구성. 새로운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섰다. 1차와 2차, 3차 회의를 거쳐 일단 정식 감독보다는 임시 감독을 선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에 올랐다. 현재 황선홍 감독은 U23 대표팀도 맡고 있다. 겸직이다.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 감독을 겸직한 것은 황선홍 감독이 세 번째다. 먼저 허정무 전 감독이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가대표와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을 지휘했다. 팀 베어백 감독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가대표와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팀 및 베이징 올림픽 예선 대표팀을 맡았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A매치 사령탑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초에 새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총 3차례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선 임시감독과 정식감독 중 장기적 관점에서 정식감독을 뽑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후 새 감독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도 1차 회의 이후 특정 감독이 거론되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정식 감독을 뽑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방향이 맞다고 봤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감독을 뽑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매치 2경기를 K리그 현직 감독에게 맡기는 것은 무리였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 외국인 감독 선임도 어려웠다. 현재 축구협회에 속한 감독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임시감독 후보는 3명이었고 지난 25일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감독 제안을 했다. 황선홍 감독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수락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다른 나라 협회에서도 A 대표팀 감독이 23세 이하를 동시에 지휘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황선홍 감독을 1순위로 꼽은 이유는 국제축구이 많고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갖췄다며 파리 올림픽 예선을 진행하면서 A 대표팀도 지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 기간에 올림픽 대표팀이 중동 친선대회에 출전하는데 황선홍 감독을 제외한 기존 코칭 스태프가 팀을 이끌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A매치 기간에 별도의 코치진을 꾸릴 것이다. 3월 A매치가 끝나면 황선홍 감독은 다시 올림픽 대표팀에 매진한다고 전했다. 황선홍 감독도 축구협회를 통해 한국 축구는 위기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축구가 제자리로 가도록 준비하겠다며 한국 축구에 우려가 많으신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팀 많이 성원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 고 각오를 밝혔다. 황선홍 감독은 태국 2연전을 마치고 U23 대표팀에 집중할 예정이다. U23 대표팀은 오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선다.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다. 3. 유종의 미노리는 감독의 충격적인 한숨. 컵대회 우승보다 EPL 재패해야 되는데 부상자 속출 오른쪽 화살표 선두 위태 오른쪽 화살표 도대체 몇 명째야. 극적인 승리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리버풀이지만 위르겐 클롭 감독은 비록 우승은 했지만 경기 내내 불만이 많았다. 경기 후에도 우승 기쁨을 토해냈지만 걱정스러워했다. 또 다시 이날 2명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들은 이날 리버풀이 우승을 했지만 리버풀은 또 다시 2명의 선수를 잃었다고 했다. 언론들이 클롭 감독이 걱정한 것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를 마쳤지만 리버풀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말이 선두이지 2위와 3위 팀이 턱막까지 달라붙었다. 리버풀의 승점은 60점이다. 2위 맨체스터 시티는 59점, 3위 아스널은 승점 58점이다. 한 경기 삐걱하면 그냥 순위가 뒤집어진다. 카라바오컵 우승이 아니라 진정한 우승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인데 리버풀은 또다시 2명이 낙오하게 됐으니 클롭 감독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처지이다. 데일리 스타는 이 점을 짚었다. 이날 리버풀은 11명이 선발 가운데 5명만이 원래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다. 나머지 6명은 후보들을 투입했다. 리그컵 결승전인데 제대로 된 주전들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사에서는 리버풀은 아카데미 출신의 잘 알려지지 않은 10대 선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리버풀은 주장 버질 판 데이크가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뜨려 우승했다. 그렇지만 이미 치료실이 부상 선수들로 꽉 찬 상태에서 또다시 2명의 선수를 추가하게 됐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우승했다고 할 정도이다. 우선 리버풀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엔도 와타루를 잃었다. 엔도는 첼시를 상대로 120분 풀타임을 뛰며 온몸을 바쳤다. 그런데 경기 후 엔도는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경기가 끝난 후에 엔도는 괜찮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클롭 감독은 엔도는 그동안 내가 본 시상식 중에서 가장 뻣뻣한 다리로 메달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록 골절 등 큰 부상은 아니더라도 인대 등을 다쳤기에 이 같은 걱정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됐다. 미드필더인 그는 전반 24분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후 4분이 지난 28분께 결국 교체됐다. 카이세도에게 부상을 당했다. 클롭은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교체될 때도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벗어났고 목발을 짚고 우승 행사에 참석했다. 리버풀은 기존의 다윈 누네즈도 경미한 근육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미드필더인 소보슬라이가 햄스트링, 공격형 미드필더 존스도 인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무릎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테판 바이케티치, 골키퍼 알리송 베커, 디오고 조타 등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